아침 6시에 시작해서 한 7시 반이면 일과가 끝내요. 요지 양식장 다 이렇게 돌아보고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는 밥을 적게 줍니다. 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아침에 30, 저녁에 70을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이제 밑뿌리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밥이 오랫동안 먹어요. 그러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바로 70을 주더라도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거의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 일과를 이제 8시 정도면 제가 이제 뭐 쉬나 또 이제 멀리 외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잡.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7시까지 안 가요. 저희는 이제 보통 7시 40분에서 이쪽 저쪽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충분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가서 하고 이제 4시 한 40분에 끝내서 5시 정도 마무리해서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또 상황 봐서 110g 주고 300g 당밀 녹여서 주고 환경 보고, 그 환경을 본다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게 없어요. 밑구리가 떴나 안 떴나를 보는 거예요. 현재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 있는 거라면 떠 있는 거거든요. 떠서 배가 뒤집어져 있어요. 한두 마리씩.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양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이 사람. 예방. 예방이 병이 걸려서 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안 걸려서 나가면 돼요. 근데 병이 걸리면 감모가 많게는 30%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식이 다른 것에 비해서 먹고 죽기 때문에 손해가 큰 거예요. 그냥 자라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크고 올 때 걔들에게 들어갔던 비용이 크다는 거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수확을 못하고 죽여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손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예방이다. 예방을 철저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것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뭐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60일 그 정도 가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매너리즘이, 이건 누구나 다 와요. 슬럼프예요. 슬럼프. 야구에서 말하는 운동 경기에서 보면 슬럼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자. 그럴 때 일주일, 여러분 그동안 해왔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라고 하면 그때 뭐가 온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30% 감모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60일 동안 고생한 게 30%가 날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다면 30%가 아니에요. 저는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시기를 놓치다 보면 그게 40%, 50%, 어쩔 때는 한 수조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들이 말하는 적어도 수조 10번은 엎어먹어 봐야 돼. 죽여봐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야 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엎어먹는 것에 대해서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패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패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패는 망하는 게 아니라 실패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과정일 뿐이지 포기가 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실패를 해봐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참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받아 적어요. 촬영하고 있어요. 참 우리말에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좋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참 저도 좋습니다.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조 업체를 소개를 해준다고 했죠. 어, 3516 경기도예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수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다 제작까지 다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충청도 부분, 여기 금산에 있어요. 금산은 금산 수조업체라고 010-6424-5030 5030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저쪽 남해안 쪽 순천 인테리어 수족관이라고 061-742-1622 아이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다 가르쳐주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조에 들어가는 기자재 아미상사 뭐 블로라든지 링브로는 이제 일반 링브로 치면 그건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링브로는 그냥 따로 사는 거고 그 조그만한 그 볼, 그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응급용 블로워 작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조에 들어가는 모든 비자재 이것은 아미상사예요. 적어놔요. 아미상사. 경기도에 있어요. 032 889에 2882 예, 아미상사입니다. 여기서 견적이나 이런 기본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2882요. 288 하나 288 하나. 하나라고 있죠? 네. 한번씩 내가 다시 해볼게요. 288 하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알테미아 그러니까 초기 이전에 이제 초기 사료 파는데요. 명성해양 알테미아 공이 서울에 있어요. 우리나라 알테미아 근 5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이 명성해양이요. 공이 774에 7741 774에 7741 예. 그 다음에 소비사료 부산이에요. 러브라바 소비사료 내가 지금 러브라바 먹인다고 했잖아요. 러브라바 부산 신성리 010-6549-0157 러브라바 부산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미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사료 먹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기 우성에서도 그 초기 사료가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먹여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먹여보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시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5배에서 그 정도는 쌀거리 이 러브라버보다 10kg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10kg인데 4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러브라버는 1kg에 6만 얼마예요? 1kg에.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양식장을 허가 낼 때 그 양식장 허가는 각 시군의 내수면 담당 업무를 보는 개나 과에서 합니다. 내수면 담당하는 곳 시에서 그 내수면 담당하는 데는 이제 축산과나 농정과에 있어요. 수산과가 있는 데는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특별히 어떨 때는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포함이 이렇게 내려가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각 군 관청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 국립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아직도 2월 달에 한 달짜리 그런 교육을 여전히 모집하고 있어요. 한 달짜리. 태안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그런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동영상으로 바이오플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청할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는 방법이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해양수산 자료실, 해양수산 자료실, 연구사업이에요. 연구사업.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수산 미디어를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수산 기술 동영상 들어가셔서 다섯 번째 고부가가치 내수면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클릭 하시면 자, 이렇게
수산과학 홈페이지 http www. nifs.go.kr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점 없어요. 네. 내수면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2시 반까지 되니까 내가 투자 규모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육동,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설 말 그대로 이제 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이 내내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농막 기타 이제 18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시설, 가설 건축물이죠. 그 사료를 보관하려면 있어야 돼요. 쥐 때문에 이런 가설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인프라, 토목공사는 말 그대로 바닥 공사예요. 전체적인 바닥, 주배수 배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런 배관들이고, 배전 전기공사, 양식 용수를 내가 바깥에서 끓여올 거냐, 아니면 지하수를 팔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양식 용수, 치배수, 지하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 기기, 비품, 이제 펌프가 들어가죠. 펌프, 그죠? 우리 양장에도 펌프가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것을 각 그 호지별로 둬요. 여름에 이제 고수온일 때 펌핑해서 뿌려두는 걸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펌프류죠. 그 다음에 발전기는 이제 비상시에 쓰는 발전기, 전기가 떨어질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상 발전기. 그 다음에 브로어가 우리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습니다. 아래 종료장에 2개, 위에 거기에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만 설치를 해놨죠. 수조에 들어가는 공기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료 혼합기, 이제 배합기라고도 하고 봤잖아요. 저희 네. 그 빨간 거. 그다음에 뭐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걸 이제 쓰면 되고요. 그 투자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투자 금액이 나온 거죠. 아까 사육시설 만드는데 얼마나 들 거고 이건 내가 알아봐야 돼요. 네. 네. 현재 그 계속해서 바뀌니까 하우스 짓는 분들한테 지금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수도 만드는 분들한테 만들면 되고 토목공사도 이렇게 인프라, 기계, 기기, 비품 각각 견적서 받아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하우스를 이번에 교육을 받고 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줘요 견적서.
하나 안 알려줬네. 동화전자 히터라고. 동화전자 히터. 그 제 양장에 그 실내 수조에 2kW짜리 히터가 들어가거든요. 전기 히터가 하나에 3개 정도 들어가요. 거기가 동화전자 히터예요. 부산에 있어요. 051-808-5212. 예. 나중에 이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지금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엄청 많이 태워 먹었어요. 그걸 안 끄고 물을 빼요. 그럼 한쪽에서 막 타고 있어. 그럼 바닥에 녹아버려요. 그럼 이제 또 거기 이제 제가 때운 거 있죠. 그래서 그 시범 모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빵꾸 나면 잘라서 떼어주면 그 수조 또 써먹을 수 있어요. 100번 뚫려도 100번 보수만 하면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이제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운전자금이라고 해요. 뭐 인건비, 뭐 기타, 이제 사료, 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료자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비비 해가지고 예비비는 운전자금, 인건비 해가지고 한 10% 잡으면 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 예비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공사를 할 때도 예비비 항상 10%를 넣거든요. 그럼 맞아요. 이제 예상 수익은 이제 전체 매출액이 나올 거고, 예상 수익에서 조수익하고 순수익 환경세 계산 뭐까지 포함되는 일을 이건 좀 알아보세요. 자, 판매 방법은 직접 판매. 내가 인터넷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판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직접 판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활로는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서 한꺼번에 파는 거. 공동 판매는 미꾸리 협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출하장을 둬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공동 출하장입니다. 양식업 경영 분석에서 보면 이제 생산비, 직접 생산비가 여기 나와 있네. 직접 생산비가 지금 1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고, 간접 생산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의 감가가 된 것하고 자본 용역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 생산, 직접 생산비를 이렇게 보면 시설 관리 유지비, 내 시설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 것인가. 그건 이제 그 시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겠죠. 시설 관리 유지비.
시설 관리 유지비 하우스 그다음에 각 노지 수조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그 보통 1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처음 해가지고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죠. 한 3년 차 지나고 나서 이제 유지보수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건 참 어떻게 따지기가 좀 그렇네. 그래도 3년치 계산해가지고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가 특별하게 하우스가 재해에 의해서 찢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수면 쪽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보상을 안 해줘요. 이거 엄청난 폐해거든요. 농협 보험은 있어요. 근데 수협 보험은 없어요. 제 양육장에 그 후에 근데 보험으로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농협 보험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시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년 전에 안 된다고 그래야지. 3년 동안 받아먹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보험 1,200 나와가지고 그 하우스 찢어지고 막 하는 걸 이번에 보도시 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시설관리 유지비예요. 그 시설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타 수리 비용들이 1년에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세척기 이번에 제가 세척기를 250만 원, 300만 원짜리 세척기를 쓰거든요. 수줄 세척기를. 근데 120만 원 들어갔어요. 이제 2년 된 거죠. 계속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터, 그 다음에 세척기, 그 다음에 하우스, 그 반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설 관리 유지비. 기타 뭐 그 외에 시설 관리 유지비로는 없습니다. 내가 임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종자 구입비. 종자 구입비는 이제 친허를 말하는 건데 이전에 자기가 종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종자 구입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종묘를 하는 경우에 종자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내가 치여를 받아다 쓰면 그것도 종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친어도 종자고 치여를 받아서 아까 5원짜리 이게 이제 종자 구입인 거예요. 이게 이제 평당 내가 300m를 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면적이 1000평이다. 그러면은 30만 명인가요? 그렇죠? 300만 명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료비 사료비를 내가 사료 구매한 거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면 1년에 몇 톤이나 매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200포짜리를 20kg짜리를 400%를 샀어요. 200포짜리를 400%, 248 20kg짜리 400톤 얼마예요? 8톤이에요? 그죠? 네. 8톤.
얼마인데요? 네? 얼마인데요? 곱하기 3,500, 38,000원. 3만. 아이고, 알아보라니까. 그 소모품은 약품 비용은 이제 말 그대로 약품비예요. 근데 사료비에 몇 프로인지 뭐겠지? 약품 비용은 내가 약을 사는 대로 보통 뭐 1년에 많이 써봤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약품 비용을. 항생제를 기술센터에서 받다 보니까 약품비 안 써요. 항생제를 가지고 와서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해요. 항생제를. 항생제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요? 와서 어느 정도 나 없으니까 가져와. 근데 많아봤자 10만 원 안팎이에요. 10만 원 안팎.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뭐 내가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타 같은 뭐 그런 부분들 뭐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뭐 직접 판매비는 전체 1년 매출액의 물음표예요? 7이에요. 물음표입니다. 네, 직접 판매 뭐 이건 1년에 내가 지금 직접 판매는 전체 매출액의 제법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출액의 같은 경우에는 한 70%될 거예요.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네. 매출액이 1억이면 한 7천 정도는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는 여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터넷, TV, 인터넷 뭐 한 달에 한 5만 원? 그 정도는 돼요. 인터넷하고 TV하고 기타 그런 것들. 네. 근데 전기료가 이 전기요금이 여름철하고 봄철하고 가을하고 봄가을하고 겨울하고 확 틀려요.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지원 없어요? 없습니다. 뭔가 농가 병을 쓰는 것뿐이지 지원 없습니다. 농사용 병을 써요. 갑을 쓰는 것도 아니고 병 씁니다. 병. 병이 최고 싼 건가요? 갑이 싸죠. 갑이. 네. 물도 아니고 병이에요. 병. 점수 다 된다. 예, 전기료가 제가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전기세만. 엄청나죠. 겨울에 많이 쓰니까 그래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거의 6개월을 몇 킬로 땡기신 건데요? 네? 몇 킬로 땡겼냐고요? 뭐요? 몇 킬로? 계약 전력. 계약 전력이 제가 저 위에가 74kg. 그 다음에 농사용 전기 5kg. 그 다음에 종묘장이 30kg. 그러니까 109kg 쓰고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팁. 자, 내가 양식장을 설계를 낼 때 75kg 이상 전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전 책임자를 둬야 돼요. 근데 74kg까지 쓰면
안전 책임자 둘 이유가 없어요. 자, 팁입니다. 74kg. 예, 75kg 미만으로 계약해서 쓰셔야 돼요. 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줘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있으니까 나중에 막 많이 쓸 것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분리를 해서 저처럼 아, 윗동 아랫동. 윗동 아랫동 뭐 그런 방법을 쓰셔서 75kg를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유지비. 이 차량 유지비 뭐 보험료 있지, 기름값 있지,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 있지. 그걸 12로 나누시면 돼요. 곱하기 11으로 해야 돼요. 월 들어가는 거. 제가 지금 탑차, 화물차, 자가용 이렇게 세 대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비, 주부식비, 내가 먹는 쌀, 양장에서 먹고, 그리고 내가 먹는 과일, 이런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뭐 수도는, 우리는 수도를 지하수를 쓰니까 물세는 안 내죠. 근데 이제 광열, 이제 태양열, 뭐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전기 난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고 근데 전기세에 다 들어가는데 뭐 광열비 또 넣으라고 해. 또 광열비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제세 공과금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통신비 보통 우리가 6만원에서 7만원짜리 쓰면 무한정 쓰잖아요. 그죠? 12만원짜리 10만원짜리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정도 쓰면 되고 그리고 인터넷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제세 공과금 아까 TV를 여기다 놔야 되겠네. TV 번호 그 다음에 공제 및 보험료 각종 보험료 우리가 들어가는 각종 보험료 네. 인건비 근데 보니까 안 넣죠. 그렇죠? 보니까 넣어야 안 넣어요? 넣어야죠. 네, 넣어야 됩니다. 야, 이게 직접 생산비예요. 네, 아까 저쪽에서 판매방 저기 뭐야 예상 수익 여기 이게 직접 생산비고 간접 생산비는 이제 감가상각이죠. 내 시설이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어떤 감가가 얼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자세히 안 해도 거기서 다 해줍니다. 이 정도 했으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분 남았어요. 자, 이제 꼭 오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 13년을 하면서 지금 제 일당이 얼마냐면 35만 원이에요. 제가 이제 견적을 내서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나는 견적 안 내요. 그냥 일당으로 가서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게 일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안 사리고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도급이에요. 도급. 일당제가 아니에요. 하루 가서 얼마 딱 이게 아니라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신축 아파트의 맹점입니다. 제가 83km에 딱 들어가요. 가을에 아파트에. 봄에 딱 나오면 70 초반대로 빠져서 나와요. 그렇게 돈이 무섭고 욕심이 무서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아침 5시에 들어가서 한 8시, 9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일을 따복따복 하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일만 일하면 600, 700을 꾸준히 벌었을 텐데 지금 내게 그런 수익이 그 코로나 이후에 없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왜냐하면 방류를 못 해버리니까 방류를 해야 막 굵직굵직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했구나. 이럴 줄을 몰랐었죠. 그때 잘 나갔다가 코로나가 탁 떨어지면서 푹 꺼져가지고 그 네이버 스토어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매달 한 300에서 400 찍어요. 그냥 순수익을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를 바라야죠.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밑구리를 이제 가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순수익이 저는 한 5천 정도 돼요. 순수익이 1년 딱 아니에요. 1년 딱 떨어지고 통장에 그냥 남는 게 쓰고 먹고 다 하고 5천 정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는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면 후회가 적다. 내가 그랬잖아요. 첫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매일 이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고 이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술에 공수거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못 깨달으면 바보예요. 바보. 좀 덜 편하게 사느냐, 덜 불편하게 사느냐, 이 차이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제가 인생 강의하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런 거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밤이면 정말 저희 양식장에 불빛이 없어요. 저희 마을하고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 있어가지고 저희 마을만 가도 그냥 그렇게 별빛이 막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양식장에 딱 있으면 밤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어요. 정말 그 별을 보는 그 마음,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늙으마 이제 나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농업인이기 때문에 50%는 국가에서 드리고 50%는 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예상 수익이 65세부터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이 업을 80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 소일거리로. 그 은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노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노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지적공사 전남지사장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한지 알아요? 은퇴를 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했어요. 택시 기사. 개인 택시도 아니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산학금 내는, 그렇게 좋더라 이거야. 내가 일하고 이제 물론 자존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았다라고. 근데 마누라가
그걸 왜 해요?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막 300 그 정도 나오잖아요. 연금이. 그걸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 등살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또 더 이렇게 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어디 해외 나가고 왔다 갔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파트 경비를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20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양식하는 사람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회를 이제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꾸 만족을 하니까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가 내가 만족하는 것에 자꾸 감춰집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반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3번 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